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일 이제 11월 달장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같이 볼 거고, 일단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지난주 이제 막판에 한 2거래일 동안 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혹은 이게 주가 더 떨어지진 않을까? 왜 떨어졌을까? 혹은 내가 다시 한번 좀 잡을 기회가 올 것인가? 또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자리가 바로 딱 이런 자리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정확한 앞으로의 일정과 또 정확한 타점과 또 정확한 우리의 대응과 또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구간들에서 어떤 타점들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라 보고 있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끝났던 이 나스닥장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장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61% 나스닥이 상승, S&P 500도 0.26, 다우존스도 0.09, 그리고 반도체는 0.1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애플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해 주는 가운데, 그래도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이 우리 2차 전지에게도 너무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가 계속 신고가 돌파를 할 때, 또 2차 전지가 살짝 눌릴 때, 이때는 원전도 마찬가지였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장이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특히나 최근 전반적인 전체 시장을 이끌던 이 반도체 AI 쪽은 계속 좋은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더 이상 이 반도체 AI와 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반도체 AI 섹터 안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결국 포함은 되어 있지만, 2차 전지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최근 AI가 다시 한번 부상하면서 이 전력 쪽에 대한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 주목을 받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최근에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고체나 또 여러 가지 등등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래도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만 빠져나오면서 이런 파생되는 섹터들에게 분배만 조금만 돼도요, 이때부터 저는 2차 전지가 새롭게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수급의 재분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에서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테슬라는 주가가 3% 가까이, 3.74% 가까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추세를 올리는 가운데 최근 2차 전지의 상승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나왔는데도 한국 ETF 시장은 다시 한번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거나, 혹은 삼성이나 SK가 올라가지 못하는데도 지수가 조금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횡보만 하는 자기 와도, 우리가 2차 전지를 절대 놓고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락했던 이유,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왔던 일정들이 너무나 빡셌고, 또 이번 주 11월 달부터 나오는 일정들을 좀 보면요, 사실 저번 주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1월 1주차 일정 같은 경우는 볼만한 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중요할 거고,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나 AMD, 그리고 테슬라 주주총회가 11월 7일 날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한국 시간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락했던 게 뭐였습니까?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25bp 인하가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간 시장은 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었었고,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분명 관세에 대한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협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러면 그다음에 대한 기대감,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또 다른 재료가 이제 없는 걸까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료에 대한 소멸로 시장이 좀 인식을 하면서 사실 삼성이나 SK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내용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없고요. 앞으로 가치는 기업의 가치는 경제가 올라온다고 볼 때 거기에 수렴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주말 동안 또 뭐 젠슨 왕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막 깐부치킨에서 치킨 회동을 하고 뭐 또 이재명 대통령 만나 가지고 이제 삼성과 SK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는, 언론에서는 계속 이런 AI 동맹에 대한 부분들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어쩌면 한 번 더 좀 주가가 눌릴 가능성과 약간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린 퓨처인과 홀딩스가 한 번 더 눌린다고 할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홀딩스와 퓨처인, 특히나 퓨처인 같은 경우도 이 하락 추세에서도 외인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잡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의미 있는 수급으로 좀 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차트,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 하락 추세로 최근에 떨어질 때 주가가 저점을 계속 깰 때 RSI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가 기술적 타점을 잡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매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자리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장기 파동에 따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런 파동 안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할 건 바로 3파동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등락폭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파동들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누구는 30% 수익을 볼 때 누구는 60%, 120%, 진짜 150에서 180%대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파 고점이라는 건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5파 고점이 될 것이고, 이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직 이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파 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이 중요해요. 그리고 타점에 대한 영상을 최대한 짧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자영업을 하시고 직장 다니시면은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좀 해 드릴 겁니다. 사실 이 타점이라는 게 한 달에 정말 많아봤자 최소 2번, 많아봤자 4번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막 단타 초 스캘핑 막 매매를 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참여 못 하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라고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문자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일괄적으로 제가 타점이 나올 때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 스타벅스 커피, 뭐 교촌치킨, 이게 대표적으로 많아요. 네. 이런 것들 또 뭐 비싼 것들도 막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제발 보내지 마세요. 제가 이거 받는 순간, 대가를 받는 순간부터 이거는 저는 잘못된 행위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보내지 마시고, 마음은 고맙지만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달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또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저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미국 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들을 포스코나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사의 관점을 좀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미증시나 코인 증시래 코인 가격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방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해요. 저희 구독자방 초대 링크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투자를 잘 못했을 때 재무제표나 막 기사 뉴스 이런 거 보고서
투자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좋다고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 주식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전환점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했고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부터 제가 매매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깐요. 포스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또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